경례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비약의 열풍이 휘몰아치고 있는 마식령 스키장 건설장을 돌아보셨습니다. 마식령 석도를 창조하여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갈 때 대한 경례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피 끓는 애국의 호소가 온 세상을 뒤흔든 때로부터 70여 일이 지나갔습니다. 이 2개월 남짓한 기간에 마식령 지구에서는 천지개벽이 일어났습니다. 군인 건설자들과 여러 단위의 돌격대원들이 선건시대의 새로운 일당백 공격 속도 마식령 속도를 창조하며 건설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속에 전반적인 공사 속도가 2배 이상으로 높아지었습니다. 호텔과 봉사 및 관리 건물들, 수십 동의 종업원 살림집들을 비롯한 건물 골조 공사들이 성과적으로 결속되었으며 모든 대상들에서 내 외부 미장 작업이 적극 추진됨으로써 스키장 건설을 올해 안에 끝낼 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례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비약의 열풍이 휘몰아치고 있는 마식령 스키장 건설장을 돌아보셨습니다. 최룡해 동지, 박태송 동지, 황병서 동지, 김병호 동지, 마원춘 동지, 전창복 동지, 김영철 동지, 오금철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경례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현지에서 건설에 참가한 군부대 지휘관들과 해당 부문의 일꾼들이 맞이했습니다. 경례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스키장 건설 점령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었습니다. 경례하는 원수님께서는 마식령 스키장 건설에 참가한 군인 건설자들과 여러 단위의 돌격대원들이 산세 험한 지형 조건과 장마철의 불리한 일개 조건을 극복하면서 20여 개 대상의 건축물 골조 공사를 빠른 속도로 다 거쳐 끝낸 데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셨습니다. 경례하는 원수님께서는 마식령 스키장 건설에서 승리의 돌파구가 열렸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당의 명령 지시라면 산도 또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결성한철의 투사들인 우리 군대와 인민들만이 창조할 수 있는 기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례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호텔과 봉사 및 숙소 건물, 스케이트장 등 여러 대상들을 돌아보시면서 건설 및 시공 종용을 요해하셨습니다. 경례하는 원수님께서는 지하 3층, 지상 8층으로 건설되고 있는 호텔을 돌아보시면서 모든 층들과 요소를 산골맛이 나게 자연 환경과 친숙하게 꾸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례하는 원수님께서는 봉사 및 숙소 건물을 보시며 마식령 스키장이 완공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전망적으로 숙소를 비롯한 봉사 시설들을 더 건설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케이트장을 돌아보시면서 인민들과 청소년들의 편리를 최대한 도모해 줄 수 있게 스케이트를 내주는 장소를 따로 건설해야 한다고 이러시었습니다. 경례하는 원수님께서는 삭도 설치 정령을 알아보시고 올해 겨울부터 스키를 타러 온 사람들이 해발구가 1360여 미터인 대하방 정점까지 삭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를 타고 쳐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키주로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곳에 이르신 경례하는 원수님께서는 건설자들이 공법의 요구대로 스키주로 닦기와 다짐을 질적으로 한 결과 많은 무더기비가 내린 이번 장마철에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례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5월 26일 건설장을 돌아볼 때와 비교해보면 마식령 지구가 천지개벽되었다고 하시면서 스키장 건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고 있는 건설자들의 노력적 위훈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경례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마식령 스키장 건설을 더욱 다그치는 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스키주로들을 보다 완성하고 호텔과 봉사 및 숙소 건물 건설, 삭도 설치를 비롯한 대상공사 과제를 공정별 날짜별로 어김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내각과 승중앙기관들에서 자재보장 대책을 빈틈없이 세우며 건설 자재와 설비 생산을 담당한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맡은 과제를 제때에 어김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원수님께서는 스키장 건설을 다그치는 것과 함께 지금부터 운영 단위를 정해주고 스키장 운영을 잘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마식령 스키장은 우리 민들이 먼 훗날에도 덕을 보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될 만년대계의 기념비적 창조물이며 문명국의 상징의 하나라고 하시면서 건설자들이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 수 있게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례하는 원수님께서는 군민의 단합된 힘으로 세계 인류급의 스키장을 건설하여 인민들과 청소년들에게 더욱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 조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마식령 지구에서 사회주의 웃음소리, 노동당 만세 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체 건설자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의 충정으로 보답함으로써 당의 영도 따라 선거혁명의 새 시대 위대한 김정은 시대의 대본영기를 펼쳐가는 성스러운 투쟁에서 자기들 앞에 맡겨진 무겁고도 용이한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고야 말 불타는 요리에 넘쳐 있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3사공사 군부대를 시찰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는 조선인민군 제3사공사 군부대를 시찰하셨습니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최룡예 동지가 동행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를 현지에서 군부대 지휘관들이 맞이했습니다.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가 펄펄 휘날리고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사자를 비롯한 구호들이나 붙어있는 군부대에는 드높은 혁명적 열정과 전투적 기백이 약동하고 있었습니다. 꿈결에도 뵙고 싶던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를 자기들의 부대에 모시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으로 하여 군인들의 가슴은 격정의 파도로 설레이고 있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영접 보고를 받으신 다음 지휘관들의 안내를 받으시며 혁명사적 교양실을 돌아보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 장군님의 전리해안의 예지와 작전적 구상에 따라 조직된 군부대는 대원수님들의 현명한 영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지난 기간 사회주의 조국 수호의 전초선에서 대중적 영주의를 발휘함으로써 조국 보위와 군건설 위협 수행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군부대가 걸어온 자랑찬 행로에 대한 해설을 들으시고 소중한 추억을 불러주는 사적물들과 사적 자료들을 주의 깊게 보시면서 부대의 발전 역사를 감회 깊이 회고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군부대에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높으신 뜻을 받들고 싸움 준비와 전투력 강화를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많은 성과들을 이룩한 데 대해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군부대에서 여러 가지 장안품들을 자체로 연구 제작한 정형도 요야하시고 그들이 이룩한 성과를 취하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최첨단을 돌파할 때 대한 당의 사상을 실천으로 받들고 있는 군부대 지휘관들의 진취적인 투쟁 기풍을 거듭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는 군부대 장병들이 우리 당의 선군 정치를 받드는 데서 기수 돌격대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습니다. 군부대 전체 장병들은
조국의 부강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머나먼 현재 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자기들의 초소를 찾아주시고 무적의 담력과 필승의 지략을 안겨주신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 김정은 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의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경의하는 최고 사령관 동지를 한 목숨 바쳐 결사옹위하며 사회주의 조국을 절옹성같이 지켜갈 불같은 결의를 다지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축혀들고 최후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자를 6일 에집트 나스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5돌 경축 스위스 준비위원회 결성식이 9일 바젤에서 진행됐습니다. 스위스 조선위원회, 스위스 주체사상연구소조의 인사들과 성원들이 결성식에 참가했습니다. 결성식에서는 성명이 채택됐습니다. 준비위원회는 8월 15일부터 9월 10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와 김정일 대원수께서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께서 발표하신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을 인터넷 홈페이지들에 올리며 영화 감상회, 경축 집회 등 다양한 행사들을 조직하게 된다고 성명은 지적했습니다.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태양상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가 개성시의 송도사범대학 앞 광장에 정중히 모셔졌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오버이 장군님께서는 분계연선 도시의 많은 단위들을 현지 지도하시면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 후대 교육사업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도록 현명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상을 정중히 모신 이곳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용도 따라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할 굳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중앙정보통신국을 현지 지도하신 60돌 기념 보고회가 16일에 진행됐습니다. 보고회에서 보고자는 오버이 수령님께서 주체 40이 1953년 8월 17일 전화국의 도전을 잡아주시고 건설 방향과 전화통신의 강화 발전에서 나서는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신 데 대해 언급했습니다. 오버이 수령님의 순간 뜻을 받드시어 전화통신의 강화 발전에 깊은 관심을 돌려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용도가 있어 기업소가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통신을 원만히 보장하는 종합적인 정보통신 중심 기지로 발전한 데 대해 그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정보통신의 강화 발전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옹호 고소하며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강성국가 건설 구상을 높이 받들고 당의 최신정책 관철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나아갈 데 대해 강조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하자.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의 올해 신년사와 역사적인 호소문을 받들고 김책제철연합기업소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인민생활 향상과 경제강국 건설에 절실히 필요한 철강제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강철 1직장의 노동계급은 2호 산소전로 대보수를 짧은 기간에 끝내는 한편 여러 건의 기술혁신안들을 도입해서 많은 내화물을 절약하면서도 조개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게 하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그리고 공정 호상 간 연계와 협동을 잘해서 강철 생산량을 더욱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주체 90이 2003년 8월 평양 화장품 공장을 현지 지도하신 때로부터 지난 10년간 이 공장에서는 제품의 가지수를 늘리고 그 질을 더욱 높였습니다. (2003년 8월을)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제 삼복처리 무대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 화장품을 찾아오시오. 정말 질 좋은 화장품을 많이 생산해서 인민들이 다양한 시효를 원만히 보장할 때 대한 이런 각박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산 면적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때 대한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 위대한 장군님이 그 가르침을 받들고
이 세습분유 직장에 그 세습분유 생산 설비를 한 개를 더 넣고, 그다음에 이 화장품 직장에 화장품 전기 생산을 위한 성령기와 사출기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뭐 생산 변적을 효과도 이용하고, 그러니까 현재 우리 공장에서는 이 과학자 기술자들이 적극 발동되어 38종 이상의 화장품, 여러 가지 기능성 화장품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양 은하수 화장품이라면 우리 인민들이 대단히 좋아합니다. 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공장, 이 인민이 사랑을 받는 공장으로 될 때 대한 어버이 장군님의 강한 당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인민들이 좋아하는 이런 화장품을 많이 생산하는 공장으로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망 목표는 지금 화장품 질을 이제 세계적 수준으로 더 개선하고, 질 좋은 화장품이 인민들에게 더 많이 가닿게 이렇게 화장품 생산을 더 활성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7, 8월 해양체육월가를 맞으며 사리원 수영장은 해양체육 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고 있는 이곳 시안의 학생 소년들로 흥성이고 있습니다. 맑은 물이 출렁이는 수영장에서 물놀이도 하고 여러 가지 수영 방법도 익혀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학생 소년들은 몸과 마음을 더욱 튼튼히 단련해서 강성조선의 욕군들로 옥색에 자라날 요리에 넘쳐 있었습니다. 우리 당의 은정 속에 인민의 휴양지로 훌륭히 꾸려진 동해의 시중호 해수욕장으로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찾아와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오늘도 여기 시중호 해수욕장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 하루만 하여도 거의 10,0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또 해수욕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해수욕을 하고는 아쉬워서 이틀 3일 묵으면서 해수욕을 하고 있는데 다들 떠나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와서는 다들 바닷가에서는 해수욕을 하고 호숫가에서는 탐수욕을 하니 다들 좋아합니다. 온 나라 근로자들과 청년 학생들, 체육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관심 속에 청년절 경축 1급 남자축구 1차 조별연맹전 경기가 김일성 경기장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17일에 진행된 가조에 속한 묘향산 팀과 만경봉 팀 사이의 경기는 시작부터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전반전 경기에서 두 팀 선수들은 평시에 연마한 높은 축구 기술과 팀의 전술적 의도를 잘 살리면서 좋은 득점 기회를 여러 번 보여주었습니다. 전반전 27분경 중간지대를 장악하고 잘 째인 2인 3인 결합으로 상대팀의 문조를 계속 위협하던 묘향산 팀에서 먼저 한 골을 기록했습니다. 후반전에 들어와서 만경봉 팀에서는 잃은 점수를 회복하기 위해서 공격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좋은 득점 기회를 마련했지만 끝내 득점을 하지 못해서 결국 이 경기는 묘향산 팀이 만경봉 팀을 1대0으로 이긴 가운데 끝났습니다. 제2차 아시아 청소년 경기대회에서 우리나라의 오손이 송남양, 리총성 선수가 금메달 3개를 쟁취했습니다. 8월 17일 중국 남경에서 진행된 제2차 아시아 청소년 경기대회 유술과 물에 뛰어들기, 력기 경기에서 우리나라의 오손이 송남양, 리총성 선수가 금메달 3개를 쟁취했습니다. 오손이 선수는 여자 유술 44kg급 경기에서 1위를 했습니다. 송남양 선수는 물에 뛰어들기 여자 10m 고정판 경기에서 우승했습니다. 리총성 선수는 남자 력기 62kg급 경기에서 종합 253kg으로 1위를 했습니다. 8월 16일에 개막된 이번 경기대회는 24일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한편 8월 17일에 결석된 남자축구 조별연맹전 결과 우리나라 팀은 4조에서 3전 3승으로 종합점수 9점을 받아 1위를 하고 준결승 경기에 진출했습니다. 대회 개막을 앞두고 13일부터 시작된 남자축구 조별연맹전에서 우리나라 팀은 윈남 팀을 6대1, 파키스탄 팀을 2대0, 중국 대북팀을 3대0으로 각각 이겼습니다. 우리나라 팀은 8월 19일에 진행되는 준결승 경기에서 인도네시아 팀과 대전하게 됩니다.
베닌공화국을 방문하는 박의춘 외무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정부 대표단이 15일 베닌에 도착했습니다. 비행장에서 베닌 외무상, 외무성 쌍무협조 총국장, 관계 인사들과 이 나라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가 맞이했습니다. 한편 이날 대표단은 기내공화국 방문을 마치고 출발했습니다. 남조선의 광복 68주년 8.15 자주통일대회 추진위원회가 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현 정부가 북남 관계 개선, 조선반도 평화 실현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진보연대 공동대표와 농민의 총연맹 의장 등이 발언했습니다. 발언자들은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계속되는 전쟁 연습책 등으로 말미암아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다고 규탄하면서 통일을 바라는 민중이 모여 정부의 반통일 정책에 맞서 힘차게 싸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스트리아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노조원들의 연대성위원회 결성식이 9일 위인에서 진행됐습니다. 결성식에는 오스트리아 로조연맹 좌익블록, 공산당 위인시 21구역위원회, 위인에 있는 김정일 주체사상연구 청년소조의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 결성식에서는 오스트리아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노조원들의 연대성위원회 위원장으로 로조연맹 좌익블록 연방비서 올리베르 요니스카이트가 선출됐습니다. 결성식에서는 교리가 채택됐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중부지방에서 매우 약해지면서 남쪽으로 이동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평양, 평송, 사리원, 해주, 몬산에서 아침에 약간의 비가 내렸으며 그 밖의 지방에서는 대체로 흐린 날씨였습니다. 위성화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중부지방에 아침에 빗구름이 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31도로서 평년보다 2도 높았습니다. 내일은 8월 19일 월요일, 음력으로 7월 14일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북부지방으로 이동해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소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22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3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소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북소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강계시 북소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청진시 북소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북소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몬산시 북소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소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평송시 북소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소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북소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인 날씨나 황해남도의 일부 해안 지역에서는 아침 한때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개송시 북소풍이 3m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지구물리학적 요인에 따라 불리한 시간은 평양에서 10시부터 12시 사이이므로 순환기 질병 환자들은 특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남쪽에 덥고 습한 공기가 흘러들어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던 몹시 무더운 날씨는 해소되고 북쪽에 건조한 공기가 흘러들면서 아침과 밤에는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구로서 6도 정도겠으며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신계 지방으로서 3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 동해 북부 해상과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북소풍이 5m 내지 8m로 불고 물결은 1m 내지 1.5m로 일겠으며 조선 동해 북부 해상에서는 대체로 흐리고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주로 개겠습니다.
조선 동해 중부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5m 내지 8m로 불고 물결은 1m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